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타파하고 춘공증도 타파해드리는 스탁솔루션 시작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계속 받고 있죠. 02786-1022, 1023번 이쪽으로 걸려온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 오네요. 연결되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한울 바이오파마 30%인데요. 한올 바이오파마 30% 가격이 네.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요? 46,000원이요. 36,000원. 네네. 이거 금방에 3월 말에, 3월 말에 매수했는데.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예. 네, 하방 리스크와 상향 얼마까지를 생각해야 될지 전했어요. 예, 아래쪽으로는 어디까지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네네. 좀 올라갈 힘이 있는지 이거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체크 도와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두 분의 의견 먼저 챙겨보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보유. 통했습니다. 보유 의견 충성 전문가님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충성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36,000원에 그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네. 네, 가격을 보자니 어찌 보면은 좀 지금 현재 주가가 36,000원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점에서 좀 잘 사신 가격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종목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요즘 최근에 물론 이제 바이오, 제약바이오 이쪽 섹터들이 좀 쉬어가는 듯한 이런 움직임들이 좀 그려지고 있고 또 이제 차별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종목들만 좀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일단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좀 길게 볼게요. 네. 좀 길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때쯤이면 작년 10월경에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시장이 계속적으로 폭락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더 내려온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자면은 어찌 보면은 그 우상향의 추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형성됐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하단으로는 이런 추세를 그릴 수가 있고 상단으로는 이런 그 추세대를 그릴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이나요? 맞죠? 네네. 그렇다면은 별다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라면은 이 종목은 이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자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추세 하단에 놓여 있어요. 예, 매수가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감내하고서 이 주가 움직임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비중이 30%입니다. 네, 적지 않은 비중이에요. 좀 적다라면은 이 메이저들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수급 동향을 보면서 추가 매수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수급을 본다면은요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기관이 최근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에 별다른 움직임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좀 외국인도 어찌 보면은 좀 일관성이 없는 패턴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보유 물량만 일단 보유하고서 이 추세 하단이 있습니다. 추세 하단의 그 지지대를 지키느냐 마느냐 이거를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강도 높게 매수를 한다. 당연히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 수급적인 부분으로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문가님, 그 하방 리스크는 어느 정도 네네. 예상하고 있어야 되나요? 제가 가격을 정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바로 추세 하단이 놓여있는 가격선은 약 33,000원 정도가 돼요. 네. 네, 33,000원은 그래도 좀 지켜지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만은, 예, 33,000원입니다. 일단 혹시라도 지금 약 1,000원 정도의 그 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혹시라도 내린다. 33,000원 되면은 다시 한번 연락을 좀 주셨으면 하고요. 또 이 시점에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추세 상단입니다. 약 그래도 네네. 4만 원 정도까지는 그 엿볼 수 있는 그 추세 그 안에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33,000원, 4만 원 이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판단하면서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부분 딱 해결이 되셨죠? 네, 시원하게 했습니다. 아래 33,000원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다음 분 바로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주식 오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현대 모비스요. 현대모비스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 비중 네.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엄청 높아요. 그냥 한 10년이나 됐나 얼마나 됐나 어머나. 30만 8천 원. 30만 8천 원. 비중은 어느 정도세요? 한 8% 정도 드는 것 같은데요. 아, 10%는 좀 안 되시고. 근데 예. 진짜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이 금액이 예. 언제였었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아.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세요? 아, 이것이 지금 이제 22만 원인가 올라왔는데, 이게 예. 내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서 이게 뭐 병원으로도 가고 뭐 어쩌고 하려고 이제 예, 병원에다가 제일 처음에, 아니 병원에다가 증권회사에다 저기 삼성생명을 사놨었는데 필요할 때 이제 쓰려고. 아, 근데 예, 예. 증권회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요. 뭘로 바꿔라. 근데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라고 쳐갖고 모비스를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는 이러고 있어. 목소리는 나이 그렇게 안 많으신 것 같은데. 아이고. 예, 이 10년 모비스 얘기만 하면 열받아서 그래. 얼마나 속상하실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지금 예. 2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는데 그래도 작년 말에 10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좀 오르긴 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어떻게 여기 얼마 정도에 파는 게 좋은지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 잠시만요. 자, 현대 모비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추가 매수. 추가 매수요. 10년 들고 있었는데 추가 매수. 이거 궁금하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충성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충성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30만 8천 원이면은 예, 한 2012년에서 2014년 요 정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오래됐어요, 아무튼. 네, 그렇죠. 예. 근데 왜 안 파셨어요? 주식은 사실 아니, 예. 내가 지식을 모르잖아요. 네. 모르는데. 일단은 이건 선생님, 사고 나서. 네네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주식이라는 거는요, 뭐 손해되든 이익이 되든 손실이든 일단 팔 줄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못 팔면은 이렇게 계속 장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일단 잘 들어보세요. 예. 일단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아직 추세는 전반적으로 아직 좋지는 않아요. 추세 전반적으로는. 예. 예. 그러니까는 사실 이 뭐라고 할까요? 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월봉인데요. 월봉이라는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하향의 그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추세 또 이러한 추세. 그러니까 별다른 이슈라든지 이런 거 없으면은 이 추세대 안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내리막이 그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좀 약간 높게 평가하는 게 그래요. 저는 그래도 최근에는 흐름이 상당히 뭐 괜찮아졌다. 이 바닥은 확인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예. 일단 수급을 먼저 그러면 보자면은 예. 네, 그래도 우리보다 또 우리 선생님보다 돈 많고 정보력이 있는 주체가 이 외국인 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예, 보시죠. 이 외국인들 사들이는 거 한번 봐보세요. 계속 빨갛죠? 예. 예, 계속 빨갛고 기관도 지금 계속 빨갛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는 우리보다 또 선생님보다 돈 많고 또 정보력이 있는 주체들이 사들이고 있다는 거. 왜 사냐? 예,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예. 또 예. 지금 좀 넓게 본다면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동안 지지를 나타냈던 구간이 바로 이 정도 선을 한번 딱 그어보면은 예, 바로 이 정도 구간이에요. 근데 가격적으로 보면 21만 원입니다. 예. 예. 예, 근데 지금 흐름을 본다면 이미 21만 선을 넘어서고 21만 선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다시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는 이제는 21만 원 선은 이제는 지켜지는 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또 지금 주가가 21만 선과 거의 근접이 된 가격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도 매수하고 있죠. 또 최근에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죠. 어쨌든 모멘텀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러니까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주가가 상승으로 작용할 만한 그 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유, 근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매수세가 안 들어와 봐요. 그러면은 그냥 말짱 꽝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멘텀도 있고 수급도 뒷받침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어느 20 선까지 가면 뭐 30만 8천 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저는 근데요.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1만 원하고 22만 원 요 정도 구간은 매수하셔도 됩니다. 지금 8% 갖고 있으시다면서요. 예. 그 정도 한 8% 정도는 더 추가 매수도 하셔도 된다. 그러면은 매수한 가격이 많이 내려오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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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은 딱 정확하게 그러면은 저 보시죠. 20만 원은 무조건 지켜져야 된다. 예. 예. 혹여나 얘가 내려왔다. 20만 원을 이탈한다. 이건 손절 가격이 됩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오른다라면은
그래도 단기 추세를 지금 타고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약 네. 25만 원까지는 그래도 엿볼 수가 있어요. 아, 25만 원까지는? 네, 그래도 평균 단가가 내려오겠죠. 추가 매수를 하면. 예, 예. 네, 그러면은 25만 원 되면은 그때 한번 다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때? 네. 그때 가서 나는 지금 이제는 내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돼. 내 나이에서는. 일단은 주가는 그때쯤이면 팔으려겠더니. 네, 그러니까요. 주식은 그때그때 상황을 보면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예. 혹시라도 몰라서 20만 원까지 내려온다. 전화 주세요. 그리고 25만 원까지 다시 올라간다. 예, 그때 위든 아래든 한번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25만 원만 기억해 주세요. 예.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 연결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02786-1022-1023번 연락 계속 주시고요. 문자도 013-3366-8288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문자 체크를 해볼 거고요. 먼저 오늘은 이상톡부터 둘러보겠습니다. 매일매일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은 500명에 육박하는 분들 함께하고 계세요. 거의 매일 들어오고 계신 토사쿠팡님께서 가장 먼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상담 도와드릴게요. 수고하십니다. 전화 연결되기가 너무 어렵네요. 그렇게 글 남겨주셨어요. 민엔지 상담 요청해 주셨고요. 22,500원, 비중 10%. 금요일에 샀는데 이게 잘 산 겁니까? 진단 꼭 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글 남겨주셨거든요. 그러게요. 김병진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일단 민엔지 저희 항상 이상톡을 애용해 주시는 토사쿠팡님 민엔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잘 사신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간편결제 수혜를 받는 기업입니다. 요즘에 간편결제 너무 많이 쓰죠. 저도 간편결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저는 전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민엔지의 기업 실적 역시 이 간편결제 시장이 커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재무제표를 제가 아까 잠깐 훑어봤는데 현금성 자산이 한 950억 정도 있어요. 민엔지의 이제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2,600억 정도 되고요. 950억 정도의 이제 풍부한 현금성 자산으로 뭐 신규 사업이라든가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회사고 지금은 중소기업이지만 조금 기다리다 보면은 충분히 중형주 이상의 중대형주에 이제 육박하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간편기업 서비스가 굉장히 지금 당장 교체되기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시장에서 꽤 영향력 있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 날 매수하셔가지고 살짝 눌림 때문에 조금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종목 대응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2만 원이 완전히 이탈한다면은 비중 축소가 좀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가격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손절 가격은 2만 원 잡아드리고요. 목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는 24,500원을 1차적으로 좀 잡아드리고요. 2차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넓게 모대 한 25,700원까지 2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매물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가파르게 뭐 급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기다리다 보시면은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 실리면서 하락했지만 물량을 다 소화하고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 그려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넉넉한 마음으로 지켜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잘 사셨다 이 평가시죠? 네, 네. 민엔지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네네. 네. 네, 지금 계속해서 이상톡에 글 올려주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김승우님께서 올려주신 글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이 전팍기지국 가지고 계시대요. 매수가가 2,825원, 20%의 비중으로 담고 계시고 조금 손실 보고 계신데요. 충성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5G 쪽에도 얽혀 있고요. 대북 관련주 쪽으로도 얽혀져 있고 또 뭐랄까요. 예, 요즘 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뭐 도로마다 뭐 그 주고받는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때문에 그런 뭐 수혜 같은 것들이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일단 오늘 흐름을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오늘 2,825원에 그 매수를 하셨는데 이 정도 구간에 지금 매수를 좀 하셨어요.
윗꼬리가 그리면서 좀 내려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그래도 보유 관점 유지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수급적인 것을 보자니 뭐 외국인이 조금씩 들어오는가 싶어요. 그런데 사실 외국인 이게 진짜 외국인인지 아닌지 좀 봐야지 되는 거고 일단 이 종목은 수급적 의미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대응을 해가도 손색이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뭐 긴 호흡에서 보더라도 바닥이에요. 네, 이미 올랐다가 내려오고 전반적으로 박스권이 그려지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어찌 보면 주가의 흐름, 또 방향성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최근에 실적은 좀 좋지는 않게 나왔죠. 그래도 실적 좋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또 수급도 역시나 좋지가 않죠. 좋은 것은 아니죠. 의미가 없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인 대응을 해가자라는 거예요. 최근에 흐름만 놓고 본다면 쌍바닥이네요. 여러분들 선호하시는 쌍바닥이 그려지고 그리고 올라가는 부분이 그려졌는데 일단은 윗꼬리가 그려진 것은 좀 아쉽습니다. 왜? 이 과정에서 이 직전 고점이 3,000원이잖아요. 3,000원 정도에서는 어찌 보면은 관련 액션을 좀 취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2,800원대 다시 한번 3,000원 정도의 탄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요. 3,000원 다시 한번 노려보는 가격으로 설정하면 좋겠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정도 가격이 되겠네요. 2,600원에서 3,000원 요 가격만 설정하고 그 안에서는 좀 지켜보는 전략 권해드리겠습니다. 하단 2,600원, 상단 3,000원 이거 꼭 적어두셨다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파 기주고까지 체크 도와드렸고요. 여러분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고 계시죠? 오늘 문자가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전화 먼저 받고 문자 잠시 뒤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꽤 기다리셨죠?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 원혜영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저기 포스코 케미칼이요. 포스코 케미칼이요. 예전에 캠텍이었는데 그 종목 들고 계신 거죠?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저기 그게 63,000원에 20%요. 63,000원에 20%. 네. 좀 손실 보고 계시고. 네.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그렇게 오래는 안 됐고 그렇게 오래는 안 됐어요. 한 1개월 더 됐나? 그 정도면 될거요? 조금, 지금 현재가랑 조금 차이가 나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거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의견부터 체크해 드릴게요. 포스코 케미칼 두 분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비중 축소. 이번에도 갈렸네요. 시청자님 혹시 비중 축소 의견 듣고 싶으세요? 보유 의견 듣고 싶으세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보세요? 네. 비중 축소가 아니라 궁금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리를 비중 지금 축소 그거를. 의견 궁금하세요? 예, 김명진 전문가 그렇죠.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포스코 케미칼 이전에는 포스코 캠텍이었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고성장 전망세가 나오면서 많이 상승했던 종목이에요. 알고 네. 계시죠? 예. 네. 제가 재무제표를 잠깐 확인을 해봤는데요. 수익적인 부분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그 차입금 부분이에요. 돈을 계속적으로 빌리고 있어요. 돈을 네, 많이는 벌고 있는데 번 만큼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차입금 상환 비중이 조금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조금 우려감이 생겨서 일단 비중 축소 의견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망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디테일한 전략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일단은 현재 가격이 59,300원이에요. 시청자님께서 매수해 주셨던 가격이 63,000원의 비중 20% 그렇죠. 맞으시죠? 네네. 예. 일단은 제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릴 건데 이 가격선 하락을 하는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고요. 55,000원. 네. 예. 하락시 비중 축소요. 네네. 55,000원을 이탈을 했을 때 절반 정도 비중을 축소했다가 나중에 저점이 형성되면은 그 비중을 다시 해서 분할로 매수해서 이 종목을 나오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을 축소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가란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그렇죠. 만약에 55,000원이 이탈이 됐을 경우에 근데 만약에 이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종목을 플랜 B로 해서
넓게 상승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55,000원을 비중 축소 가격으로 먼저 선정을 해드리고 만약에 네. 이게 더 이상 이탈을 하지 않고 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최근에 네. 일단 59,000원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있잖아요. 최근 네, 흐름 그렇죠. 보시면.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예. 여기에서는 누군가는 조금 수요가 있다라 하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매도하는 사람들이 좀 적어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이 가격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가격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인 예. 목표가 오히려 66,000원, 66,700원까지 1차 수익 실현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네. 가격선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이탈을 하더라도 비중 추가 매수 바닥권 형성이 되면은 비중 추가 매수에서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전망은 굉장히 좋다. 네. 아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시청자님, 55,000원 밑으로 안 내려가면 위로가 더 가능성이 높대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66,700원까지 또 갈 수 아. 있는 여력은 있다. 근데 이게 리스크 관리 해야 되니까 하단 저희가 55,000원 제시해 드린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수익으로 연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가 꽤 많이 와요.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예. 온에어입니다. 예, 연결 잘 안녕하세요. 되셨는데요.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엠젠 플러스요. 엠젠 플러스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이게 평균 단가가 1,650원이고요. 1,650원. 예. 한 40%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추가 매수 하셨구나. 네, 맞아요. 40% 비중으로, 그죠? 손실 예. 보고 계신데, 이거 혹시 어떻게 사시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최근에 그 틈생법이죠. 그것 때문에 그걸로 해서 하셨구나. 좋다고 예. 해가지고 이게 처음에 한 1,000원 정도 있을 때 처음 1차로 매수를 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한번 갑자기 출렁거린 날이 있었어요. 최근에. 예. 예, 그때 아직 틈생법 이슈가 아직 있으니까 올라가면 좋다라고 해서 그때 밑으로 사셨어요. 내려올 때마다 계속 조금씩 더 샀었죠. 떨어질 때마다 알겠습니다. 이거 사실 근데 국회 계류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지금 계류됐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시기로. 알겠습니다. 요거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엠젠 플러스 두 분의 의견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비중 축소. 일단 보유 의견 들어볼게요. 충성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충성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제가 보유 의견 드린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계류가 됐지 않습니까? 예. 네. 사실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실 그 첨생법과 관련해서 그 이슈가 있었던 그 전에 훨씬 그것과 관련해서 샀다면은 그 전에 이미 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출렁거리는 20대에 샀다라는 것은 네, 어찌 보면 뉴스가 나오는 그 시점에 그 진행을 하신 거예요.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저는 보유 의견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좀 약간 좀 타이트하게 저는 설정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계류됐던 것들이 어찌 보면은 다시금 뭐 좋게끔 흘러간다면은 그거와 관련해서 더 탄력이 붙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또 최근에 보니까는 그 뭐 12전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가격을 보자니 6,600원의 그 가격으로 뭐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지금 가격이 거의 9,000원 후반대, 10,000원과 거의 근접된 가격인데 만약에 6,600원과 근접된 가격에서 주식으로 전환이 한번 돼봐요. 이미 크게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바로 출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어찌 보면은 좀 물량 출회의 그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보시면은 수급적인 의미는 좀 없어요. 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사실 소외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좀 기술적인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 대응을 좀 해가자라는 거예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최근 저점이 바로 이 라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가격은 약 9,400원 정도가 됩니다.
예.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저점을 깨면은 힘들어집니다. 계속적으로 우하향의 이 추세가 그려진다는 것은 이 저점들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깨고 해서 막 계속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하향의 추세가 그려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 형성된 저점, 바로 며칠 전입니다. 4월 들에 형성됐던 이 저점. 물론 이제 이건 나를 손해보고 팔기 싫어 하신다면은 뭐 최근에 출렁거렸었던 이 저점까지도 좀 융통성을 발휘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자니 손실이 너무 확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제 최근에 형성됐었던, 그러니까 이번 4월 들에 형성됐었던 저점이 약 9,400원 정도 잡고 이 라인은 좀 지켜줘야지 되는 가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또 이 저점 라인에 아직 깨지지는 않고 있으니까 반등이 나온다면은 바로 직전 고점이 되겠죠. 못해도 딱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약 11,000원이 넘어가는 11,5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9,400원, 11,500원. 예, 딱 이 가격들을 좀 설정을 하시고 네, 좀 유의 깊게 좀 보셨으면 합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지금 11,500원 갔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게요. 네, 응원합니다. 근데 혹시나 9,400원 오면 연락 다시 주세요. 근데 연락 예. 진짜 안 왔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화 상담 통해서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문자 주고 계시죠? 계속 주세요. 먼저 들어온 문자부터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넥스비티 매수가 1,980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신데요. 김병진 전문가님, 이게 오늘 빠지면서 마이너스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넥스트비티 일단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긴 한데요. 굉장히 이슈가 많은 종목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대주주가 바뀌면서 뭐 바이오 이슈도 있었고, 뭐 경남제약 인수권을 뭐 경영권을 얻으려고 했다가 그걸 실패해가지고 하락을 하기도 했고. 사실 본 사업이 잘 되는 종목이기보다는 좀 약간 소문에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본 사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자본금이 한 2018년도에 500억대 정도 있었어요. 근데 차입금, 부채를 이제 다시 빌려오는 거죠. 돈을 빌려오는 걸 한 300억대를 빌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적인 부분은 잘 되고 있진 않지만 소문이 있으면서 아니면 M&A 이슈가 있으면서 좀 상승하는 종목이고요. 넥스트비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1915원에 90억 원대의 전환사채 물량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가격대면은 1885원이면 더 저가죠. 분명히 1900원대의 전환사채 물량이 90억 원대가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 투자를 한 사람들도 수익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투자를 했을까요? 수익 보려고 투자하는 거죠. 90억 원대 물량을 어떻게 소화를 시킬 것인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와서 M&A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현재 가격대가 1885원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굳이 잡아드리면은 1,750원을 이탈했을 경우에 손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저는 단기적으로 2,200원 1차 목표가를 잡아드리고 그 2차 목표가는 그 이상으로 잡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아마 물량을 소화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90억이나 되는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주가 항방 흐름이 조금 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뭔가 이제 호재를 가져와서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일단은 보유 사인 챙겨드립니다. 다음 분 아난티 문의 주신 7346 끝번호 쓰시는 분 글 챙겨볼게요. 주식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네요. 아난티 보유하고 계신데 2만 원대의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2만 500원에 30% 비중도 만만치 않은데 손절도 고민하고 계시대요. 충성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난티 같은 경우는 짐로저스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유명한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일단 최근에 본다면은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그래도 규모 강도는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꾸준히 그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하는 역할, 하방 경직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밀리지 않게 하는 주체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진짜 쉽게 안 밀리잖아요. 그렇죠? 네. 또 이 종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올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또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게 내려온 이유 아시잖아요. 네. 근데 상승하기 시작했었던 이 지점까지 다 내려왔어요.
이제는 오를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네, 일정 잡혀 있죠. 또 이 종목과 관련해서 그 기사를 또 찾아보니까 뭐 서울에 김정은이 답방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모르죠. 예, 그건 확실하지는 모릅니다만은 답방 내용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뭐 정리한다라는 이런 그 정례화한다라는 그 내용도 있고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올랐던 지점까지 다 내려왔잖아요. 네, 가격 메리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보유입니다. 보유하시고요. 시간 되는 대로 틈틈이 계속적으로 진단 여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안 한 뒤도 보유 사인. 그런데 이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자를 통한 상담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스탁솔루션이었고요. 핫한 종목 들고 바로 오겠습니다.